예, 땅굴 안보 국민연합 대표 겸 땅굴 알림연대 대표로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양주시 광사동 이 땅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에 우리 김진철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22m 깊이의 땅굴이 있고, 그 라인 선상에 요 좁은 공간으로 6개 이상의 땅굴이 지납니다. 그 중에 한 곳에다가 우리가 이 지오시커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시커가 이제 이 밑에 땅굴이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략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 30m, 40m 밑에서 땅굴이 발견되면 땅굴 속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국방부는 땅굴이 없다라고 하는 발표 요 밑에 500m 지점에 있는 그 현장에서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줄기상에서 땅굴이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지오시커로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오시커 장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오시커 장비를 한번 비춰주시죠. 자, 요게 작년 9월 달에 독일에서 최신 장비로 만든 지오시커입니다. 이 지오시커 장비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250m까지 동공, 캐비티를 찾는데 탁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작년 12월에 도입해 갖고 한 50군데의 땅굴을 탐사를 해봤는데 다우징으로 확인한 그곳에 땅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지 다우징은 깊이에 있어서 많은 오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 비저항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땅굴의 깊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저들이 땅굴 깊이를 찾는데 또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네, 지금 체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말뚝을 전기 쇠봉입니다. 구리 쇠봉을 5m, 10m, 15m, 20m, 그 다음에 30, 40, 50까지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한 지점에서부터 저쪽으로 50m, 그 다음에 저 반대편으로 50m까지 우리가 이 전기봉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5m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5m. 이제 5m부터 이제 전기봉을 움직여 갖고 50m까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m로 옮겨 주세요. 이쪽 안쪽으로 5m, 그쪽도 안쪽으로 5m. 그래서 이 스타트하는 지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m, 1m의 요 기준점을 우리가 전극을 박았고, 그 다음에 이 일직선상에 5m, 5m의 이 전극을 이용해 갖고 한번 체크를 할 때는 바로 4개의 이 전기봉에 전류를 흘러서 바로 5m까지면 5m 밑에까지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0m 나가면 10m 밑에까지 상태를 확인하는데 바로 이 중앙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 밑에 상황을 보는 겁니다. 비록 저건 옆으로 벌려놨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가 뭉쳐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5m, 10m, 15m, 20m, 그 다음에 30m, 40m, 50m까지 쭉 내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지오시커의 그 측정 범위가 몇백 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50m까지 이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자꾸 체킹만 되고 안 되는데. 이건 아예 껐다가 켜보세요. 이거 와이파이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다시 또 5m부터 하는데. 와이파이가 되나 한번 보시고. 했어요. OKM이 들어왔는데 지금 안 돼서. 그래서 저게 정확하게 여기서 와이파이 붙었지. 와이파이가 되면 5m에 지금 빨간 줄에 가면 아니, 빨간 건 관계없어. 어디 있어?
알파 뉴스에서는 생방송으로 현장 상황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최고.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러죠? 굉장한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자, 요걸 가지고 점검하실 동안에 우리가 요 김진철 목사님 그 땅굴 그쪽으로 한번 접근하면서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다 점검되면 신호를 주셔요. 요게 이제 우리가 저 지점에서부터 50m 밑을 들여다보겠다고 말뚝을 박아 놓은 겁니다. 전기 탐침봉이라고 하죠. 조심. 여기에 이 넓은 지역에 지주가 4분이 있는데 4분 중에서 땅굴을 찾아도 좋다라고 한 분이 단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넓은 땅에 땅굴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 평면으로 지나는데 여기에 지주 한 분이 저쪽 구통이에 지주 한 분이 땅굴을 찾아도 좋다 해갖고 2월 말까지 저 지점을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진철 목사님이 땅굴을 파고 계시고 여기는 정부가 땅굴 있다라고 허락하지 않는 한은 땅굴을 파서는 안 됩니다. 찾아서는 안 됩니다. 3명의 지주가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못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절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현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그 다우징 탐사 결과 몇 개의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6개 라인이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저쪽 그 구리 이쪽 방면이 이게 이제 북쪽입니다. 이게 북쪽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남쪽으로 구리 쪽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에 6개지 저 옆으로 또 저쪽 옆으로 수많은 땅굴망이 지납니다. 이제는 5개다 6개가 아니고 60개다 120개다 이 단위로 이제 땅굴망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땅굴을 파는데 규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땅 속에서는 자유자재로 수맥을 터뜨리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렇죠. 지금 여기도 이제 땅굴망이 있는데 수맥으로 막아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전에 이쪽 남쪽에서 저 지점으로부터 남쪽에서 이제 땅굴이 수맥으로 덮여 있는 걸 30m 지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오시커로. 그러면 여기도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지오시커의 탐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땅굴인데 수맥으로 덮였다. 왜냐하면 이게 수맥이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나 있는 수맥은 없는 겁니다. 수맥은 이 꾸불꾸불하지 밑에서. 근데 이게 수맥이 쫙 일직선으로 수로로 나 있다면 이건 땅굴인데 물로 채워놨다. 즉 민간 탐사자들이 땅굴 있다라고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절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들이 역대책을 했다는 결과죠. 네, 조금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질문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 남쪽에 지금 민간 탐사대에 그런 그 땅굴 탐사 활동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파악을 다 하고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나서서 땅굴 없다라고 해주니 작년 12월 5일 날 아주 대대적으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작전을 해본 결과 땅굴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그 묻었던 땅굴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갱차가 지나고 하는 것을 녹음한 자료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땅굴 없다라고 보장을 해주고 김정은이의 군대는 땅굴망을 이제는 수십 개 수백 개를 더 건축하면서 이제 땅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 몇 군데에서의
그 땅굴 속의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단체에.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땅 속에서 때로는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녹취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 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땅 속에서 그렇게 지나갈 상황이라면은 어떤 북한이 남침을 하기 위한 디데이가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그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땅굴 속으로 전개해서 만일 우리가 보복작전을 전개하고 해주를 공격하든지 평양을 공격하든지 하면 땅굴 뚫고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공세를 위해서 그러면 20만을 집어넣어라, 100만 명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을 때 이 100만 명이 이제는 각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복진국 목사님이 1월 16일 날 인천의 계양산 밑에서 오토바이 부대가 호송하는 어떤 부대를 녹음한 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형 어떤 예를 들어서 전차라든지 장갑차를 실은 이 차들을 끌고서 호송하는 부대일 수 있고 또 거대 이 전투 부대를 호송할 수도 있고 그것이 구정 공세를 위해서 이동했다면은 이제 어느 지점에선가는 대기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이 땅굴을 파는 데 있어서 땅굴 파는 그런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그렇죠. 부대 내지는 어떤 그 단체가 그렇게 되면은 파놓고 남한의 전국 각지에 파놓고 거기에 어떤 디데이에 맞춰 가지고 침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떤 그 작전상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행 연습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또 디데이 때 어떤 그 결행을 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떤 그 훈련 예행 연습의 그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 얘기를 꺼낸 것은 1994년도에 1차 핵 위기가 왔을 때도 이제 권영회 장관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기 부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 비행장, 성남 비행장 밑에 특수부대가 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9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땅굴망이 한 2개씩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수십 개가 이제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때도 94년도에도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연평도 사태 때도 저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이번에도 어떤 도발을 구정 기점으로 해서 한다면은 내려왔다가 또 그때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걸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되는 그런 그 해석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감사의 기도를 또 하기도 하고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더욱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1차 시기가 지금 또 곧 구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이다라고 모 전도사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내려올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무슨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땅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12월 14일 이전 12월 5일 날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땅굴 없다. 시민단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굳혀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한 틈을 타서 구정 공세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서 땅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구정 공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런 부분을 이제 피력을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그 시기가 또 지나면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그 위험 시기가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김정은이가 노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늑대 소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땅굴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땅굴은 없다라고 셋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면 대한민국의 김관진, 한민구, 그리고 조복은, 서용석 이런 사람들이 현역 그다음에 예비역 장군들인데 땅굴 없다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천지의 땅굴이 지나고 있음에도 땅굴 없다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상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땅굴 찾아 파괴하라 통수명령을 빨리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그 양반은 땅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군인 것 같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조복은 정보본부장, 있는 땅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육군의 임무는 땅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군은 땅굴에 대비하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 명령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 부대의 경계 책임은 자기 부대장이 갖고 있고 육군 부대에 대한 경계 책임은 바로 육군참모총장이 지휘 책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계룡대를 포함한 각 사단, 각 여단, 각 연대, 각 대대 땅굴에 대비하라는 명령은 내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김요한 장군이 구국의 장군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육군참모총장이 했던 대로 땅굴을 덮는 장군이 아니라 땅굴에 대비하는 최초의 육군참모총장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기에 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동해서 저걸 또 찍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는 문제가 뭐였다고 보여져요? 와이파이가 자꾸 붙였다 떨어졌다. 와이파이가 통신망이 이게 여기가 저기 프로젝트랑 건물이 이런 거 와이파이가 컴퓨터 필딩이 없으니까 가정집이다 보니까 신호를 못 받고 있는 건데 서울 불편이니까 그렇구나. 와이파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킹 한 개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거 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매저입니다, 매저. 휴대폰에 그걸 와이파이 쓰는 거예요. 휴대폰 와이파이. 휴대폰에 그 블루투스를 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또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나왔거든요. 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왜냐면 생방송은 나가니까. 잠깐만요. 같이 가시죠. 잠깐만. 빨갛게 나왔네. 그러면 이게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잘 보이게.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저게 이제 5m, 10m, 잠깐만 다시 한번 이렇게. 5m, 10m, 15m까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땅굴을 찾으면 저게 빨간 색깔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밑으로 50m까지 내려가면서 위에 것들이 보정이 됩니다. 색깔들이. 그래서 현재 요 보시면 빨간 거는 캐비티 가까운 그 동공 쪽이다. 그다음에 파란 것은 물 쪽이다 하는 것이 이제 범례로 나와 있죠. 그럼 한번 이제 계속 점검하는 걸 보면서 저 색깔이 어떻게 보정되는지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20m 옮기세요. 가만히 있어. 20m. 20m 옮기세요. 현재까지 15m까지 쟀고 5, 10, 15m 이제 20m를 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메저링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아직 좀 20m까지 잰 건데. 자, 이걸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주시고. 30m 넘기세요. 32동. 자, 다음.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네, 그렇죠. 그대로네요. 그대로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이제, 지금 여기 빨간 표시가 예. 이게 지금 땅굴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 저걸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요게, 오케이. 이제 저 50m까지 들여다보면 오케이. 위에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30m를 잽니다. 지금 30m.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겠네요. 30m인데 여기서는 한 40m 돼야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3, 40m쯤. 예. 됐네요. 자, 40m로 옮기세요. 40. 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40에서 50 사이에 유의미한 이게 이제 나타나는데, 요거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뭐죠? 요게 이제 땅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땅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요게 보정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40에서 50 사이인데, 잠깐만요. 그 화면 잠깐만요. 파란색일 경우에는 이제 물로 채워지거나 물이 닿는 예. 거죠. 그다음 빨간 거는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이 뜻이고. 잠깐만요. 됐어요. 잠깐. 계산하고 있습니다. 레저링. 자, 계산이 끝났죠? 그럼 50m로 50. 자, 이게 아까 색깔보다 좀 더 짙게 나오는데 요게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40m 근처에 땅굴이 있다. 이 다우징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50m로 가면 좀 더 보정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저기 저 양반들 와서 취재하라 그래요. 김진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올까요? 자, 그러면 40m 근처에 땅굴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왜 빨간색일까? 전기가 여기 이 밑에
이게 마사토라면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 기계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과정에서 어. 혹시 뭐 에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5m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5m부터. 어. 자, 5m, 1m로 5m로 이동. 5m! 네. 5로 5. 이동. 5. 5m요! 그 다음에 요거 까만 거 1m. 5m! 5m 일로 와요. 자, 요거 1m. (5m) 여기 하면서 5m면 일로 와야 되잖아. 여기다 해. 5m. 여기다. 아직 아니요. 여기 5m. 아, 놔둬. 그대로 놔둬. 아니, 놔둬. 오케이. 자, 이제부터 다시 리스타트 합니다.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네. 리스타트? 자, 이제 1m, 기준점 1m에다가 5m부터 출발하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빨간 것이 나온 게 바로 밑에 공동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됐다 안 됐다. 밑에 빨갛게 나타나야 되는데 메저링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그림을 한번 봐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10으로 옮기세요. 10m! 메저링 계산하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5에서 15까지. 자, 아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빨간색으로 변했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빨간색이 빨간색이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파란색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사토면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파란색이 맞다라고 봐요. 근데 빨간색은 전혀 이게 전기에 안 통한다라고 하니까 아까 해석이 안 돼서. 자, 지금 15m입니다.
15m. 이게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이렇게 B를 7m로. B 아니 B B를 7m로. 까만 거 7m. 몇 m? 7. 7. 7 아까 하던데. 이게 말뚝을 미리 꽂아 놓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겁니다. 초창기에는 말뚝 하나 가지고 7m 하면은 빼갖고 옮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무지 걸렸는데 이제 메저링. 자, 20m 옮겨요. 20. 20.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아, 감독 잘하셨어요? 감독 잘하셨어요. 이렇게. 좀 자, 변화가 좀 의미가 이제 네, 변화가 좀 있습니다. 20m 내외에 뭐가 변화가 있네. 20m 내외에 변화가 있습니다. 옮겼죠? 오케이. 30m? 컨티. 오케이. 메저링. 이제 말 잘 듣는구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면적을 쫙 재면은 3차원으로 그래픽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리니 한 스파트만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림을. 네, 20m 내외에 동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안 통하는 지대가. 이게 마사토가 물을 머금고 있는데 그럼 저게 동공일 수 있고 이제 마사토 밑에 본 지층일 수 있고 이 본 지층으로 30m. 30 본 지층이 이제 잘 안 통한다. 그 위에는 마사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오케이. 완료. 코를 크게 해요. 메저하고 있습니다. 일단 40m로 옮겨요. 40 요게 35m 정도부터 나와요. 35에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제 의미가 유의미한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마사토니까 파란 색깔이 얼었다가 물이 녹으면서 전기를 잘 통하는 지대다. 그 다음에 중앙 6m로 옮겨야 되네. 아니야, 47. 아, 끝에 7은 그대로. 오케이. 메이저. 메이저링.
50m. 50. 이렇게. 이 색깔은 이 빨간 색깔하고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색깔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있고 하는 것이 이게 유의미한 건데 아래 위로 땅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2층 구조로. 자, 김진철 목사님 오시면 이게 답이 나온다. 오케이. 요거. 진행하겠습니다. 하얀 색깔은 전기를 더 잘 통하는 지대니까 하얀 색깔은 뭐 중간이야. 딱 중간. 중간. 노란 색깔이 이제 노란 색깔 그다음에 빨간 색깔 이렇게 갑니다. 노란 색깔이 근데 노란 색깔도 이게 짙은 노란이니까 빨강 다음에요. 목사님, 얘들이 네네. 땅굴을 이중으로 여기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요거 제가 이제 설명하면 네. 거기에 자, 대한 이거 해석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20m 대 땅굴이 있고 네. 40m 대 큰 땅굴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전기가 더 잘 통하고 네네. 여기 제일 잘 통하고 네네. 그럼 요건 이제 마사토가 물을 머금고 있어서 15m까지는 이게 마사토층이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네네. 그럼 20m의 땅굴 50m 요 근방의 땅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네네. 저쪽에 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재 22m의 땅굴을 이제 찾으셨잖아요. 네, 출구형 땅굴이죠. 줄구형 땅굴. 네. 그리고 28m 밑에 땅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m. 거기서 8m니까 30m. 그리고 지표상에서 34m.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면 34m. 여기선 더 그러니까 높고. 지금 이제 35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5m 맞으면 딱 맞는 거예요. 예. 여기서 35m라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 5월 19일 날 그 절개 작업하기 전에 실질적인 그 이 표초상에서는 34에서 35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우징 탐사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우리가 절개 작업을 해보니까 그게 살짝 맞아졌습니다. 저기에 이제 지하 22m라는 것은 출구형 땅굴, 동경도는 지표상에서 34에서 35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 정도 깊이가 네. 나왔네요. 그 정도면 정확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요거를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갱도가 두 개가 2층으로 지낸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게 3층일 수도 있고요. 40, 50, 60, 70을 우리가 안 쟀기 때문에 50까지만 쟀는데 그래서 최명신 장군도 월남전에서 이제 그 그래픽을 그렸는데 월남전의 땅굴이 3층, 4층, 5층 구조로 있어서 위에 끼 들키더라도 밑으로 그 다음에 이쪽 환기가 되게끔 그렇게 건설한 것을 그 양반이 회고록에다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계라고 2층, 3층 구조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자료는 20m대의 구멍이 하나가 있고 40m, 50m대의 이 땅굴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지대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요 50m까지 재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오시커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철 목사님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요거 들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탐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강사동 지역에서 우리가 다오징 또 그 시추 작업 뭐 3인치부터 150mm 또 250mm까지 그리고 우리가 녹취를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표상에서 34에서 5m 정도다. 이게 오늘 그 GOP 그 탐사에서 사실상 제가 보니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계가 제가 듣기로 작년 9월 달에 출시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국방부는 이러한 전문적인 탐사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이걸 도입하려고를 하지 않죠. 왜? 땅굴을 찾으면 다 목이 달아나니까 못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4시간 지키고 있는 저 밑에는 그 본경도가 34, 35.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2m는 출구형 45도 각도의 땅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성주 장군님의 오늘 이 탐사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에 시추 물리 탐사한 거하고 오늘 이 탐사가 거의 뭐 100% 동일하게 나왔던 이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땅굴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고 이 지역을 전면 절개를 통해서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주장하는 요 논리와 제가 또 그 24시간 지키고 있는 저 밑에 거리상으로 한 150m 밖에 되지 않는데 요 부분이 지금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방부는 2014년 12월 5일 대국민 땅굴 안보 사기극을 처리하고 다시 한번 민간군 TF로 전면 절개를 저는 낭굴사 대표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참에 한번 여기 생중계도 하고 하니까 질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난번에 그 모 방송국에서 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어떻게 알고 인터뷰에 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땅굴에 대한 방송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알고 임했는지. 그때 SBS 측에서 저와 교섭을 할 때는 땅굴이 있다라는 주장과 없다라는 주장을 동일 비중으로 다뤄서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SBS도 그렇고 메이저 언론사가 국방부와 행정부가 땅굴 없다라고 하는데 땅굴 있다라고 하는 내보내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시피 2000년 8월 달에 이제 46명의 언론인들을 이끌고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 박지원 현역 국회의원이죠. 이 양반이 끌고 가서 김정일이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5개의 언론인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2번 항인가 3번 항에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겠다. 즉 북한에 대해서도 깍듯하게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와서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김정은이 땅굴을 파갖고 허세로 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데 따라서 SBS나 KBS나 뭐 MBC나 할 것 없이 땅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제는 쑥 들어갔습니다. 왜? 대통령이 땅굴 없다라고 작년 12월 5일 날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은 행정수반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땅굴 없다라고 하니 이게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국민들이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방송이 약 1시간 가량 방송된 건데 땅굴 관련한 인터뷰 여기 양주 광사동의 낭굴사의 그 모습이라든지 또 남양주 지금동 그쪽의 그 모습이 더 합쳐서 어느 분의 얘기에 의하면 2분 남짓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서운하지요. SBS는 국민들 앞에 사기극을 진행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오시커라고 하는 장비와 그때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도를 요청했는데 찍어는 갔습니다. 그런데 2분 내에 그걸 뭘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래서 동일 비중으로 다루겠다고 저한테 약속한 그 작가와 PD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이 판명이 된 겁니다. 땅굴 없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시녀가 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제 상실의 위기로 끌고 가는 그러한 방송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다면 이러한 내용이 뭐 로컬 파워 뉴스라든지 또 기타 어떤 그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영상들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 방송국의 정의롭지 못한 그런 그 상황을 좀 느끼시리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언론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언론들이 정의의 지팡이로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거짓말 시키는 국방부, 땅굴 없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언론의 본연의 모습으로 땅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50%,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을 포함한 남굴사, 그다음에 남침 땅굴 알림연대 여기에 목소리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모인 자리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또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 방송이나 또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 땅굴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번 어떤 그 방송이 그 땅굴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좀 뜸하게 장군님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우리 그 남굴사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들이 좀 뜸했던 그런 그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사이에 그 탐사는 계속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그 탐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인기 탐사단장께서 이제 그것은 어디를 탐사를 했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수십 개를 축적을 했는데 요 자료 모음집을 한번 좀 펼쳐서 방송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인터뷰를 해 주시죠. 자, 요거 들고. 여기 있어요? 질문 내용이 질문 내용이 탐사를 어느 곳을 해봤느냐, 탐사 결과가 어떻느냐, 다우징 탐사와 지호 그 탐사의 목적 자료 해온 거. 그런 것도 자, 이것을 국방부는 이 다우징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다우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행착오가 없이 바로 탐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오시코로 탐사를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다우징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 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움직여 가면서 잡힐 때까지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탐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징이 중요하죠. 근데 다우징 우리가 탐사하는 지역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선 강원도 평창까지 갔었어요. 강원도 평창, 인천의 계양, 그다음에 양평, 여기 양주, 남양주 지금동, 그다음에 저 석천호수, 잠실 고수부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전부 다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다우징 탐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은 바로 방향을 아니까 시행착오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우징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오시커가 이것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우징과 지오시커 이것이 이 조합이야말로 아주 뭐랄까요, 최상의 탐사 조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말씀이죠. 다우징이 없으면 이것도 어디다가 꽂겠습니까?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데를 알고서 우리가 꽂으니까 저 결과가 나오는데 저 결과가 다우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가 땅굴 탐사를 할 때 저희들 보고 탐사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다우징이 없으니까, 다우징을 불신하니까 다우징으로 어디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모순 속에서 국방부는 땅굴을 찾고 있다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탐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남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땅굴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많은 땅굴을 탐사 결과 이렇게 알아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목적이 민간 단체에서 그 부분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커버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마다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또 스스로 정부에 촉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편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 그것을 우리 이제 탐사단장이 요거 한번 나오게 해보세요. 이거는 또 지난번 거. 자, 요걸 한번 클로스업을 해주시고 요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또 이거. 이걸로. 네, 그것도 하고. 자, 요걸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탐사단장이 다녔던 곳에
땅굴망입니다. 요 파란색 나오는 것은 마사토 지대는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한다고 나오고, 그 밑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이제 땅굴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해석을 다 했는데, 여기 빨갛게 나오는 것은 이제 땅굴망이고요. 요 위치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요것이 그 강원도의 이제 화천입니다. 화천. 저희가 이제 화천을 갔다 왔는데, 그 화천에 거기 이제 그 사단이 7사단이에요. 7사단 정문 앞을 가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그 잘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 개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수십 개 이상이 거기서 화천을 경유해서 이제 춘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오시커를 가지고 탐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50m 깊이에 이 땅굴이 나온 겁니다. 요거는 화천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날도 어둡고 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땅굴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확연히 드러내지, 이것도 이제 땅굴이긴 하지만은 국방부나 그런 거 기관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그 남굴사하고 안장군님, 땅굴안보 국민연합이나 땅굴 알림연대나 또 기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어떤 그 방향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 김진철 목사님이 아까 어제도 저하고 담화를 했고, 아까도 담화를 했는데, 그걸 절개 요구를 이제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자,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굴은 절개를 통해서 마지막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그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깊이 측정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정일 뿐이지 실질적인 마지막의 유무는 땅을 파야 되거든요. 이게 소위 절개입니다. 그래서 제4땅굴이 1990년 3월 3일 국방부는 그 제4땅굴을 찾을 때는 절개를 했어요. 그 4땅굴 이후부터는 절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국민들이나 또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절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제 애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나 어떤 그 국회 국방위조차도 절개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에 당시 무소속 김영태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었고, 그분이 저 TV조선 방송을 보고 보좌관을 저희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문서를 보니까 그 땅굴 1년 예산이 4억 9천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양주 땅굴 현장도 사실상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모든 작업비가 총 정리를 해보면 약 2억 5천 정도의 작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확인하는데도 이 정도 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방부 시스템 자체는 절개하지 마라. 땅굴에 대해서 절개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첨단 장비도 국방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작년 10월 5일 날 땅굴 아니라고 대국민 땅굴 안보 사기극을 국민에게 이제 소리쳤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우리 한성주 장군님을 도우고 남굴사를 도와서 우리가 절개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 성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절개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해놓고 있고, 그러한 절개에 대한 그런 재정 부분만 해결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최첨단 장비로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양주 땅굴 그 이상의 형태는 반드시 저는 확연하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성주 장군님을 믿어주시고 남굴사를 밀어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소리쳐 주세요. 지금 국방부에게는 절개를 요구하면 이거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것 같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주 장군님이 오늘 뭐 생중계로 보여줬던 이러한 탐사 방법은 남침 땅굴은 진실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김정은의 마지막 숨겨져 있는 무기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데 5천만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남구사 대표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3월 11일이죠.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월 11일 얼마 안 됐죠. 사당동에 있는 종합체육관이 붕괴됐습니다. 우리 김인기 탐사단장이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동서로 몇 개가 지나요? 48개. 그다음에 남북으로 93개의 땅굴망이 지납니다. 이제는 뭐 두세 개 지난다.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땅굴 없다라고 하니 마음 놓고 땅굴을 판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국립현충원을 들어갔다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 땅굴망이 6개 이상이 지나면서 도로를 붕괴시켰습니다. 크랙이 가게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 바로 앞에 주차장도 바둑판 같이 크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균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지나는 땅굴망, 남북으로 지나는 땅굴망이 도로에 완벽한 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그 다음에 서용석 안보실 정보융합 담당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땅굴을 수십 년간 덮어왔던 국방부의 육군의 이러한 기존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저 사람들을 빨리 해임하고 땅굴 찾아 파괴하라는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 날 우리가 광주, 전라도 광주 거기 남구에 있는 봉선동 대화 아파트에 갔더니만 거기에 땅굴망을 우리 지오텍으로 지오시커로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이걸 한번 비춰주시면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40m 근방에 땅굴망이 잡힙니다. 이걸 측정한 것은 모 중학교, 거기서 한 1km 떨어져 있는 모 중학교 그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바로 밑에 50m 밑으로는 이제 수맥이 지난다고 하는 것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몇 개 망이 지났죠? 네, 동서로 63개. 동서로 63개. 그 다음에 남북으로 39개. 39개. 네, 이게 3의 배수로 지납니다. 그걸 우리 김인기 탐사단장이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땅굴망의 상태는 전라도 광주까지 목포까지 거제도까지 완벽하게 땅굴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고 대통령님을 압박을 해서 대통령님께서 땅굴을 찾아 파괴하라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남양주 양주 강사동 235-4번지에서 지금 지오시커를 이용한 땅굴 유무 징후 여부를 생중계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에 협조해 주신 한성준 장군과 남구사 김지열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주신